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방송 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방송 교육은 알고 계신 대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맞아서 장부를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부가가치 신고 방법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은 먼저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어떤 주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이제 장부나 이제 또 다른 뭐 이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장부 써놓은 것 중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해서 저희 장부를 썼으면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래들만 모아놓은 것들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국세청으로 얘를 신고를 하는지,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신고 기한이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이제 다 아마 오늘 강의를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원칙은 부가가치 신고는 이제 일반 과세자는 7월부터 12월 31일 예정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10월부터 12월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치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건데, 이번 신고는 이제 설날 연휴가 꼈어요. 그래서 1월 28일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1월 28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1월 28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음 주 늦어도 빠르면 이제 이번 주에 신고를 해주시는, 이번 주 신고를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고, 다음 주 되면 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해도 저희가 연결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장부 정리 빨리 하셔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한번 전자신고를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8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이지샵 회원님들은 1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는 게 그 이전에 신고를 빨리 넣어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폐업 일자가 11월 중에 있다 하면은 12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하셔야 될 분들은 12월에 폐업하신 분들이겠죠. 12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 28일까지 또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폐업을 나중에 혹시나 하시게 되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가 있으실 텐데, 1월 1일자로 이제 이번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를 이번에 1월 28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 기한을 한 번씩 알고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고 기간을 알고 계셨으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홈택스에 보시면 그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중간 정도에 지금 화면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그 부가가치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 신고를 해야 하는 그 신고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부가가치 신고를 어떻게 했고, 신용카드 현금에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고, 주의할 사항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제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율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뭔가 이제 이상 납세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 내 담당 이제 조사관 그 연락처나 이런 것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확인하시고 나셔서는 이제 저희 장부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대충 사용 방법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일단 이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강의가 기본 강의, 즉 그 고객님께서 장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셨으면 이 강의는 좀 오늘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장부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장부에 보시면은 다 우측 상단에 동영상 강의라는 버튼이 다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장부 작성 방법을 알고 계시면은 이걸로 학습을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이제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다 썼다는 전제 하에 이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부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일단 자동 수집을 먼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동 수집을 먼저 하고 내가 수기로 더 써서 간편이나 복식 장부에 있는 내용이 세무신고에 포함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동 수집을 하고 나서 내가 뭐 현금 매출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기로 뭔가 기재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간편이나 복식 장부에 직접 가서 쓰고 그리고 급여 내역이 또 있으면은 인사급여에서 또 입력을 하고 이 입력한 내용이 모두 간편 복식 장부에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모인 내용이 신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동 수집을 했다. 근데 왜 수집만 했는데 뭔가 신고서에 내용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간편이나 복식장부 메뉴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를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좀 다르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수집 내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간편이나 복식장부 메뉴에 가셔서 내가 의도한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장부를 꾸준히 쓰셨던 분들은 사실 뭐 인사급여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복식장부 입출금 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 걱정은 없으실 텐데 이제 저희 쪽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부 정리를 이제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신고기간 돼서 들어와가지고 장부 정리를 막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급여 내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규직 직원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사업소득자한테 급여 줬다, 기타 소재 급여를 줬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한테 급여 줬다 이런 거는 물론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따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고 이후에서 저희 쪽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전에 사용한 내용을 다 이제 작성을 이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부 정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사급여 메뉴는 신고 끝나시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전까지만. 대신 이거는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신고를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원천세 신고나 이런 걸 아예 안 하셨으면은 빨리 기한 후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이미 하셨는데 저희 장부를 이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인사급여 내용은 나중에 그 신고 끝나시고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게 또 알려드릴 두 번째 사항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신고 기간만 되면 약간 신고 기간 특히 신고 임박해서 되게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 복식장부 사용자분들 중에 이게 제가 간편장부 지금 오늘 강의할 용도로 만든 건데 복식장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복식장부 분들 보시면은 이 고정사진 옆에 입금출금이라는 메뉴가 하나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신고가 28일인데 예를 들어서 28일까지인데 27일 날 저희 쪽 문의를 하세요. 근데 이거 계좌 내용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답답해지는 게 계좌 내용은 입금 출금 메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계좌 내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계좌에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라든지 계좌에서 쓴 내용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업장에 매출이나 비용, 고정자산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에 있는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고가 돼야 되고 계좌에서 쓴 내역 중에 적격증명 받은 거는 다 비용에다가 적어야지 당연히 부가세 신고가 올바르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세한 계좌 거래 내역 아마 복식장부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입금 출금 메뉴 같은 경우는 수입이랑 매출은 별개로 수입 비용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를 하는 거고 입금 출금 메뉴는 별도로 계좌 거래 내역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입금 출금 메뉴는 신고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식장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게 약간 답답하다라고 하시면은 입금 출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 지금은 장부 빨리 신고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랑 사업장의 매출, 비용, 고정자산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 끝나시고 입금 출금 메뉴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식장부를 이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복식장부 메뉴를 한번 기본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거는 생방송 교육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매니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입금 출금 메뉴 같은 경우는 작성을 따로 안 해도 되고 대신에 계좌에 있는 매출이나 사업장 매출이나 사업장에 쓰신 거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 메뉴에 작성을 해야 된다. 계좌 상세 내역은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돼가지고 카테고리 잠깐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장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셨다는 전제하에 오늘 주의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네. 이거 아마 장부 쓰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에 기름을 넣었어요. 내가 사업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기름을 넣었으면은 분명히 장부에 기록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기록을 그냥 임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이렇게 차량 유류라고 이렇게 있죠? 유류라고 기록을 하고 나면은 지불 방법을 클릭하셨을 때 아마 요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요 질문, 즉 차량과 관련된 차량의 유지비, 차량 기름 넣은 거나 수리한 거나 유지비 아니면 구입하신 거 아니면 렌트하시고 렌트 비용 같은 경우는 차량의 종류를 봅니다. 그래서 차량의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 1000cc 이하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트럭 또는 125cc 이하의 이륜, 그리고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에 기름값 넣은 거, 이 차량에 대해서 기름 넣은 거, 이 차량을 수리한 거 이런 비용들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한 유지비 같은 걸 지출하셨다면은 그때는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분명히 그러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를 보셔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보시고 이 차량이 요 세 가지에 해당한다 라고 하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예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알아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로 들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비용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125cc 이륜이나 1000cc 이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이런 것들 아니고 그냥 1000cc 넘어가는 일반 승용차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신고가 되는 거고 매입세 불공제로 처리가 되면서 대신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다 끝난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질문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신고기간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종이세금계산서는 뭐냐면은 내가 일반적으로는 아마 홈택스 요즘은 워낙 전자로 많이 발행하시니까 대부분은 아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 세금계산서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확인이 되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 문구점 같은 데서 파시는 그런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보여드리면 또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이게 국정을 세무위원 양식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 어떤 분인지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구점에서 다 파는데 이렇게 문구점에서 파는 종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교환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세금계산서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일반 간이형 수증이랑 조금 다릅니다. 간이형 수증은 아니고 이렇게 딱 세금계산서라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양식으로 써가지고 주고받는 거 그게 세금계산서인데 그거는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고 종이로 발행한 건데 이거는 저희 쪽 질문을 체크할 때 주의를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홈택스에서 다 발행한 거다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한 건이라도 종이로 발행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 강의 들으면서 장부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거래 내역 중에 매출 입력하실 때는 대금 수령 방법이죠. 매출 입력하실 때는 대금 수령 방법입니다. 여기 매출에는 이렇게 대금 수령 방법 알고 계실 거예요. 대금 수령 방법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물어보는 팝업 보신 적 있으실 거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불 방법이라고 씁니다. 지불 방법의 하단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나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종이로 발급받았다라고 하시면 예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실 거는 현금 매출을 기재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자동 수집을 하면은 매출 내역도 뭐 자동으로 수집되긴 하지만 현금 매출은 어떻게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어디를 통해 수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수기로 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수기로 기재를 하실 때 현금 매출 기재 방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현금을 포함시키고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왼쪽 간편장부에 또는 복식장부에 수입 매출 메뉴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장부를 하는 이유가 아까 도입부에 설명드렸듯이 입금 출금 메뉴를 볼 필요가 없어서 간편장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직접 수입 매출 메뉴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기재 요량은 내가 월 합계로 묶을 수도 있고 내가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일자별로 기재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월별로 많이 묶으셔가지고 월별 묶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만약에 내가 지금 8월 매출이다.
라고 하면은 8월 말일자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8월 말일자로 기재해 주시고 거래처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기타 거래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계란에다가 월 합계 금액을 통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눠집니다. 이건 이제 과세사업자 분들이고요. 그 일반 과세자 분들이고 간이과세자분은 아마 부가세 0이라고 찍힐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0%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합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대금 수령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복식장부분들은 아마 현금이랑 계좌이체가 나눠져 있을 텐데 내가 계좌 매출이다 하면 계좌이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진짜 순수 현금이다 라고 하시면 현금 매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건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계좌 매출 100만원, 현금 매출 100만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200만원으로 어디 하나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나눠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면세 사업자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과세면세 사업자분들은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불 방법 선택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업종이 뜨진 않습니다. 이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가 뭐냐면은 그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이 제품이나 음식 만드실 때 면세품을 많이 구입해서 그걸 재료로 과세되는 제품이나 음식물을 판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에 면세가 돼버리면 이제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서 그 부가가치세법상 의도하는 그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비율, 면세품을 재료로 산다면 그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우리가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그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업종은 아니고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재료를 살 때, 면세되는 재료를 살 때 해주는 거라서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하는 방식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렇게 기재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면세품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빙사항에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적혀 있어야지 받을 수 있고 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네,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는 과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있을 수 없고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저희 생방송 교육은 그 이전에 이전에 자료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쪽 교육고객센터 가보시면 왼쪽에 생방송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그 저희 쪽에 예전에 강의했던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좀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강의를 했었고 이게 누적돼서 이제 저희가 신고 기간에만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서 항목이라든지 비용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생방송 교육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은 결국은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요건이 지금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가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목 같은 경우는 재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나 부재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시면 그 지불 방법의 하단에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얘를 체크를 하면 그때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조나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면세품 재료로 산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올바르게 다 체크를 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면은 절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놓치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있으신데 면세품 내가 재료로 구매한 적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입력한 거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장부에서 이제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장부에서 어떤 걸 좀 점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부 이거 점검하기 앞서가지고 아마 이거 교환 어디서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하단에 교육 교환을 받는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 예정이라고 찍힌 부분에 방송하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시면은 하단에 크게 교육 교환 다운로드 받기라고 있으니까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다 쓰고 나면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을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도 다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가끔 홈택스에 있는 세금계산서 누락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신고기한이 그 1월 28일까지라고 하시는데 나는 뭔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물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1월 8일까지 신고를 다 하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거를 하시거나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잖아. 당연히 맨날 세금에 종사하는 게 아니니까 세법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12월 달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2월 달에 그 12월 달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그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1월 10일 날 맞춰서 발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신고되고 나서야 이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1월 14일이니까 지금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다 올바르게 찍혀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상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홈택스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넣어야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체크 2에 매출의 중복 체크가 있는데요. 이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세금계산서랑 카드 매출, 그러니까 카드 매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시면 카드 매출로도 작성을 하고 세금계산서로도 작성을 하면은 문제가 두 개, 그러니까 중복 매출이 중복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부상에 보시면은 장부상에는 매출 한 줄이 매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드 매출이랑 세금계산서 매출을 두 줄로 작성해버리면은 두 배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작성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세금계산서 매출이랑 카드 매출이 중복된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체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매출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그 과세 매출인 경우는 반드시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따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과세자분들은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나눠져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혹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시는데 실수로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나누어서 발행을 안 하신 상태에서 저희 쪽에서 자동 수집을 해버리면은 그 현금 영수증 매출이 그대로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저희 장부에 보시면 다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희는 수기로 기재하면 당연히 얘를 입력 못하게 막혀 있어요. 근데 수집을 해버리면 잘못하면은 얘가 수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저희는 오류가 뜨긴 하지만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수집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확인해 보실 게 여기에 합계가 이렇게 여기 이게 10%가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가 맞는지 얘의 10%가 얘가 되는지 맞는지 보시고 얘가 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 분명히 입력하신 것 중에 0이 찍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올바르게 공급가액 부가세를 나누어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간이 과세자는 다 아마 이렇게 0이라고 해서 공급가액에만 쭉 합계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세 매출인 경우는 면세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를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 나누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은 장부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매출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일반과세는 이렇게 나누는 거고, 간이과세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기재가 될 거예요. 매출 메뉴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매입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장부의 기재 주의사항인데, 이거는 저희 기본교육에서 누누이 강조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세금계산 당연히 다 기재를 해야 되고, 뭐 대금 지급이랑 무관하고, 작성 날짜를 뭐 임의로 받고, 이건 뭐 작성 날짜는 사실 뭐 모든 거래 마찬가지예요. 거래일을 바꿔서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작년에 받아야 될 그 비용 매입세공제 받을 게 있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서 올해 신고한 데다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안 됩니다. 세법에선 엄연히 귀속시기라는 게 있어서 그 귀속시기대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올해 발생한 매입이라고 하시면은 올해 신고에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작년 매입이었다면 작년 신고에 포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작년 신고에서 뭐 그걸 포함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뭐 경정청구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의로 바꿔서 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교육 끝나시고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 7에 회당 가생기간에 해당하는 거래 내용만 장부에 기재.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내가 나누어서 날짜를 바꿔서 신고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장부상 매입 점검인데요. 이제 사실 비용이 그러니까 물론 매출은 누락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비용은 이제 되도록 많이 있는 게 좋긴 하죠. 매입세 공제 받아니까. 근데 임의로 막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되니까 주의해야 될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 종이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매입세 공제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되고, 매출도 중복되면 안 되지, 매입도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매입세 공제를 받아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매입세 공제를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일단 영수증 상에 그 공과입 부가세를 나누어서, 그 영수증이 나누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공과입 부가세가 임의로 막 다 나누어서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사고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카드 영수증상에는 분명히 공급가액만 찍혀있고 부가세는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임의로 공과액 부가세를 나누어서 해버리면 원래 간이과세자로부터 이제 수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샀으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물론 비용 처리는 되지만. 그래서 임의로 막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드 매출 전표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매출 전표상 공과입 부가세가 나눠져 있을 때만 나눠서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비 같은 경우는 본인 사업자 명의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전기세 같은 거 내신 다음에 고지서 받으시잖아요. 그 고지서 받으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전력에 문의하시면 고지서를 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미 늦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한국전력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되시면 바꾸시면 되고,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향후 다음 이제 연도부터 얘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지서를 세금계산서 형태로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마켓 구매 물건은 실제 사업자로 거래처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오픈마켓에는 되게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사업자들이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수집을 해오면은 거래처에는 주 땡땡 땡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업체명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적혀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픈마켓 명이 적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오픈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거래처에 여기 거래처 추가라고 있습니다. 거래처 추가해서 상호랑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그 올바른 실제 판매자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신고 진행을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고정사상 구입분 매입세액공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희 쪽에 사무실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전자제품, 가구 같은 거 구입하신 다음에 한 다음에는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100만 원이 넘는 고정자산만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자산 메뉴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비용에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샀는데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고정자산이 아니라 비용 메뉴에 자파 소모품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파 소모품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비용이랑 고정자산에 둘 다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에다가만 기재를 하셔야 되고 둘 다 기재하시면 그것도 중복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 장부기재인데요. 제가 아까는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그러니까 즉 간이과세자한테 구입한 물건. 그러니까 내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샀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다 금액을 기재하시면 그게 오류가 떠요. 홈택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빨리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거래처가 여기 있는 뭐 이니시스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이 이니시스가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거예요. 간이과세자여서 근데 나는 그냥 공급가입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고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불방법도 뭐 카드 영수증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오류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거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0이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객님께서 그러면 이거 사업자 일일이 다 내가 간인지 일반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제 자동 수집한 거는 저희가 그 사업자를 분류하기 때문에 그럴 문제는 거의 없고요. 수기로 기재했을 때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기재하셨을 때가 카드 영수증을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 상에 올바르게 공급가입 부가세가 나와 있으면 그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공급가입만 찍혀 있으면은 그때는 0으로 기재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영수증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거래 상대방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거는 수정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한테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면세사업자한테 아마 구입하신 거는 영수증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면세공급가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면세공급가액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장부 이렇게 작성 방법을 보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점검을 해야 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가끔 사업장이 여러 개이신 분들 중에서 사업장별로 신고를 안 하시고 한 번에 저희 한 아이디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한 아이디에서 신고를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고 저희는 사업장별로 과세를 해야 되고 저희 장부는 사업장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사업장별로 각각 하셔서 각각 사업장에 맞는 매출 매입을 기재하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도 전자 파일을 각각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별로 지금 절차를 다 한 번씩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프로그램 하나 사시면 거기서 알아서 합산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홈택스 아이디 못 찾겠다 하시면 홈택스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회원정보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희 쪽 요 정보 등록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등록 메뉴에 들어오시면 여기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택스 아이디에 내 아이디가 올바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홈택스 홈페이지, 저희 이지샵이 아니라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참고로 홈택스.go.kr입니다. 그래서 뭐 홈택스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나와요. 국세청 홈택스, 여기에 로그인 하시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이거 수정 안 하시면 처음에 넣었을 때부터 오류 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업종 코드가 뭐냐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저희 쪽에 사업장 정보에 보시면 이렇게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업종 코드는 일단 주 업종 코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렇게 설명 버튼 누르면 홈택스 어디서 확인하는지 나와 있고요. 지금 마이 NTS가 마이 홈택스라고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곳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 주 업종 코드는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업종을 여러 개를 한다, 그게 명백하다라고 하시면 부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업종 코드 있는 거 다 알려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업종이 한 개인 게 명확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경로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거를 올바르게 해야지 올바르게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같은 게.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공제를 올바르게 안 했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카드 단말기 결제 내가 매출 일어난 거, 현금 영수증 매출 일어난 거를 소매업 같은 경우는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소매업이 있는데도 업종 코드가 올바르지 않아서, 또는 등록을 밑에 추가 업종을 안 해놔가지고 공제를 못 받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가 공제를 좀 더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문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영수증 증빙 보관을, 그러니까 내가 영수증 보고 입력을 장부에다 했는데, 그럼 이 영수증 신고할 때 어디다 제출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출은 하는 건 아니고 5년 동안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같은 데다가 쌓아서 보관하셔도 되고, 보관 방법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보관 방법으로 보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유형이 전환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이 됐는지에 따라서 신고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가 과세 유형이 전환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 내역 장부로 보내기 엑셀 업로드에 오픈마켓 해외 배송 매출 업로드가 저희 쪽에 있는데, 이건 해외 배송 있는 분들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로드 자료에 마이너스가 있으시면은 이거는 좀 수정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편 복식 장부에 마이너스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하실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라는 데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조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